총리는 사장에게 사본을 건네주었다. 여기 있어. 원본은 내가 보관하겠소. 정부 성명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앉으시오. 내가 불러줄 테니까. 금방 될 거요. 간단하니까.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정부는 바로 오늘 입수된 이 편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진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건에서 말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긴장과 위기가 없지 않을 상황에 국민이 정신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정부의 승인에 따라 방송사 사장이 편지를 낭독할 것입니다. 말을 맺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자 나라였던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언제나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고려하여 기민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초 이후로 우리가 겪은 다양한 시련과 시험 동안 국민 여러분이 줄곧 보여준 차분하고 평온한 태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보다 자비로운 미래가 평화와 행복,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고 또 한때 누렸던 평화와 행복을 복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뭉치면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호이자 표어입니다. 단결하면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 다 됐어. 보다시피 금방 끝나지 않았어. 이런 공식 성명은 상상력이 그다지 필요 없거든. 그냥 저절로 써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 저기 타자기가 있군. 깨끗하게 정리해서 오늘 밤 9시까지 잘 갖고 계시오. 이 서류들이 잠시라도 당신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오. 걱정 마십시오, 총리님. 지금 이 순간 제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좋소. 이제 돌아가서 일을 하시오. 떠나기 전에 2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오. 오늘 밤 9시까지 오직 2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사장, 나,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정부 관계자라고 해도 왕도. 제가 쓸데없는 데 끼어드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전하도 다른 모든 사람이 할 때 함께 알게 될 거요. 물론 그때 전하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셔야겠지만 미리 말씀을 안 드린다면 언짢아 하실 것 같은데 걱정 마시오. 모든 왕, 물론 내가 말하는 왕은 입헌 군주를 가리키는 거지만 모든 왕이 공유하는 탁월한 자질은 이해심이 아주 많다는 거요. 아, 그리고 그 다른 질문은 뭐요? 꼭 질문이라기보다 그럼 뭐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 총리님의 냉정함에 놀랐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자정에 이 나라에서 벌어질 일은 재앙입니다. 유례가 없는 격변이죠. 세상의 종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을 보니까 마치 일상적인 정부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명령을 내리시고 심지어 조금 전에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 덕분에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안다면 사장도 틀림없이 미소를 지을 거요.
자, 이제 난 일을 해야겠어. 몇 가지 명령을 내릴 것이 있거든. 내무장관에게 말해서 경찰이 경계태세를 갖추게 해야 할 것 같소. 그럴듯한 구실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해야겠군. 내무장관은 생각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 행동을 더 좋아하지. 뭔가 할 일을 주면 아주 좋아하오. 총리님, 이 중요한 시간을 총리님과 함께 보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특권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소. 하지만 이 사무실에서 한 이야기 한마디라도 나에 의해서건 당신에 의해서건 이 내 벽 너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 생각이 바뀌게 될 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폰 군주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 총리님. 8시 반이 다 되어 사장은 텔레비전 뉴스 책임자를 방으로 불러 그날 밤 뉴스는 정부가 전국에 보내는 성명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 성명은 평소처럼 담당 뉴스 아나운서가 읽지만 그 다음에 사장 자신이 첫 번째 문건을 보완할 다른 문건을 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듀서는 이런 방식이 이상하다고, 특이하다고, 정상적인 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냥 오토큐에 넣을 테니 그 두 문건을 달라고만 했다. 오토큐란 말하는 사람이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 같은 허황한 착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장치였다. 그러나 사장은 이번엔 오토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냥 읽을 걸세.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정확하게 9시 5분 전에 스튜디오에 들어가 그때 뉴스 아나운서에게 정부의 성명서가 든 서류처를 건네줄 것이고 읽기 전까지 그 서류처를 펼쳐보지 말라는 엄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듀서는 이제야 이 문제에 관심을 좀 보일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30분 뒤면 알게 될 걸세. 국기는요, 사장님. 앉으실 의자 뒤에 국기를 놓을까요? 아니, 국기는 필요 없네. 사실 나야 총리도 아니고 심지어 장관도 아니잖나. 왕도 아니죠. 프로듀서가 말하면서 아첨하듯 웃음을 지었다. 마치 그가 왕이라고, 텔레비전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사장은 무시해버렸다. 이제 가보게. 20분 뒤에 스튜디오로 가겠네. 그럼 분장할 시간이 없을 텐데요. 분장은 하고 싶지 않네. 내가 읽을 내용은 아주 짧아. 그리고 시청자들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내가 분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신경도 쓰지 않을 걸세. 알겠습니다, 사장님. 좋으실 대로 하시죠. 하지만 조명으로 내 얼굴에 그림자를 너무 많이 만들진 말게. 막 무덤에서 꺼내온 사람처럼 보이고 싶진 않으니까. 특히 오늘 밤에 말이야. 9시 5분 전 사장은 스튜디오로 들어가 정부 성명이 담긴 서류처를 뉴스 아나운서에게 건네주고 정해진 의자로 가서 앉았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 전례 없는 상황에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스튜디오에 잔뜩 모여들었다. 프로듀서는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9시 정각에 익숙한 시그널 뮤직, 그것과 더불어 뉴스에 다급해 보이는 오프닝 타이틀이 떠올랐다. 시청자들에게 텔레비전 방송국이 하루 24시간 시청자들에게 봉사하며 과거의 신을 묘사하던 말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고 어디에서나 뉴스를 보낸다는 사실을 설득한 의도로 만든 잡다한 이미지들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지나갔다.
뉴스 아나운서가 정부 성명을 읽자마자 이번 카메라가 사장을 화면에 잡았다. 사장은 초조한 것이 분명했다. 입이 말랐다. 사장은 잠깐 헛기침을 하더니 읽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편지를 받는 분은 물론 관련된 모든 분에게 오늘 밤 자정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태초로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늘 이루어졌던 일이죠. 이제 내가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이유, 죽이기를 그만둔 이유, 상상력이 풍부한 옛날의 화가나 판화가들이 늘 내 손에 쥐어주었던 상징적인 큰 낫을 내려놓았던 이유를 설명해야겠군요. 그건 나를 그렇게 혐오하던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산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맛을 좀 보게 해주려는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언제까지나 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것처럼 동의어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 솔직히 고백을 해야겠군요. 어쨌든 인내심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단순하게 추가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몇 달의 시간을 보낸 뒤 이제 정신적, 즉 철학적 관점에서나 실용적, 즉 사회적 관점에서나 이 실험이 낳은 개탄할 만한 결과를 고려할 때 내가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즉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족이나 사회 전체에 수직으로나 수평으로나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자정의 마지막 종소리가 허공에서 희미해지는 순간 죽어 마땅함에도 건강이든 그렇지 못하든 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촛불이 꺼질 거란 뜻이지요. 여기서 마지막 종소리라는 말은 단지 상징적으로 쓴 것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공연히 종탑의 시계를 멈추거나 종의 줄을 아예 없애자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시간이 멈춰 내가 내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궁극의 공포를 되돌려주겠다는 결정 말이에요. 스튜디오에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지만 프로듀서는 그들이 웅얼대는 소리도 별로 신경에 거슬리지 않는 듯했다. 그 자신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이보다 덜 극적인 상황이었다면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나운 몸짓으로 입 다물라고 윽박질렀을 것이다. 체념하고 저항 없이 죽으세요. 저항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잔인하고 부당한 방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난 몰래 예고도 없이 신뢰한다는 말조차 없이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가잖아요. 나도 이것은 정말이지 잔인하다고 인정해요. 심지어 유언장을 작성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병을 보내서 미리 길을 닦아놓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묘하게도 인간은 늘 그 병을 떨쳐버리기를 바라더군요. 그래서 뒤늦게야 그게 자신의 마지막 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는 모두가 적절한 경고를 받도록 하겠어요. 자기의 남은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일주일 주겠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20년 동안 말을도 안 한 친척이 있으면 화해를 할 시간을 말이에요. 자, 이제 할 말을 다 했으니 방송사 사장님, 내 요청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집이 내가 한 말을 반드시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날 흔히 죽음이라고 부르니 이제 그 이름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죠.